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7강 수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수분의 개요. 수분이 식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수분 흡수가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분 포텐셜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생육에 대한 수분의 기본 역할은 재배학과 관련된 모든 책의 수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기본 역할에 대해서 5개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 내용 중에 제가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하고 밑줄을 그어 놓은 것은 저희 기출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으로 제가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된다는 것은 외부 결합 반응에서 원래 항상 원래대로 있던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증산작용을 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또 수분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분 상태가 건조하면 토양이 건조하면 식물이 기공을 다쳐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수분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매개인데 물질의 합성은 광합성의 기본 재료 물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수분과 그리고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모든 걸 할 때 수분이 꼭 필요하고 또 분해 과정을 할 때도 해당 작용을 할 때도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수분입니다. 3.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그러니까 이 용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기물, 무기양분, 토양에 있는 무기양분을 흡수할 때 용매인 물이 그 용질을 같이 이동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세포의 팽합 형성. 세포의 팽합 형성은 팽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세포 내 수분이 늘어나면서 세포 크기를 키우려는 그러한 압력이 팽합입니다. 그래서 식물체 모양을 유지하는 힘이 팽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째, 증산작용으로 체온 유지다. 체온 유지라는 것은 식물체 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기공을 열고 증산작용을 해서 그로 인한 기화열이 순간적으로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입의 온도가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 보면 날이 더울 때 땀을 배출합니다. 이 땀을 배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체온을 평소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증산작용이 체온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분의 흡수와 관련해서는 삼투압, 팽압, 마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압은 앞에서 수분의 기본 역할이 세포의 팽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포가 굳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팽압에서 늘어난 세포막은 탄력성에서 다시 수축하려는 압력이 마갑입니다. 그래서 팽압과 마갑. 그래서 팽압은 수분이 가득 들어왔을 때 세포 크기를 키우는 압력이고 또 마갑은 팽압에서 늘어난 세포막이 다시 수축하려는 그러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정의로 보면은 농도 차이에 의하여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입니다.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 그럼 삼투를 뭘로 보시냐 보면 삼투압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도가 높다. 그러면 뭐가 높다? 삼투압이 높다는 겁니다. 삼투압이 높다. 농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순수한 물이 적다. 순수한 물이 적다는 것은 이것은 뭐다? 수분 포텐셜이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농도가 정리를 하면 농도가 높다는 것은 삼투압이 높은 거고, 그리고 반대로 삼투 포텐셜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포텐셜도 낮고,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은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곳은 수분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정정했어. 수분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도가 높다는 것은 삼투압이 높고, 농도가 낮으면 산투압이 낮다는 것이고,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결국 물이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기초탄탄 수분 포텐셜의 강의를 올려놨으니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도와 삼투 포텐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이라는 것은 그 설탕물로 따지면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높다는 것은 어떻다? 순수한 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삼투압이 높다고 하는데, 농도가 높으면 산투압이 높다. 그리고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농도를 갖게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고, 이게 수분의 기본 역할인 식물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용질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농도가 높고 삼투압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투 포텐셜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질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농도가 낮고 순수한 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물의 값이 0이고 용질의 농도, 뭐라도 조금 섞여 있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높고 수분 포텐셜이 높고,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이렇게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수분 포텐셜이 높다는 것은 농도가 낮다는 거고, 삼투압도 낮다는 것입니다.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은 농도가 높고 삼투압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투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하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 포텐셜입니다. 수분 포텐셜하고 삼투 포텐셜은 이동이 같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분 포텐셜은 정확히 뭐냐 그러면 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는 용어,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물이 움직이는 힘, 즉 위치 에너지다. 자, 2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분 포텐셜은 어떻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높다는 것은 농도가 낮다. 수분 포텐셜이 낮다는 것은 농도가 높다. 이유는 수분 포텐셜이 높은 것은 순수한 물이다. 그리고 여기는 0에 가깝고,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낮다는 것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이 많다는 것은 농도가 낮다는 거고, 물이 적다는 것은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도가
낮으면 수분 포텐셜 값이 높고 농도가 높으면 수분 포텐셜 값이 낮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4 요수량입니다. 요수량은 뜻이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입니다. 근데 이 정의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여기는 1kg, 100g 이런 식으로 바꿔져서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꼭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별 요수량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으로. 자, 명화 중에 흰 명화주가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박, 완두오이 같은 형태고, 그리고 밀, 기장. 그래서 시험에는 호박, 완두오이, 밀, 기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 적은 것. 그래서 흰 명화주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호박, 완두오이 같은 묶음이고, 목화, 감자밀 같은 묶음, 옥수수, 수수기장 같은 묶음. 그래서 호박, 완두오이, 밀, 기장은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3. 대체로 요수량이 적다. 요수량이 적다는 것은 물이 적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토양이나 한발이 가뭄이죠. 그리고 이걸 한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물한 자에 가뭄기 신발, 그래서 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해 그러면 이것은 가뭄이다. 그래서 물이 적어도 저항성이 강하다니까 비교적 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계수라고 있는데, 증산계수는 건물 1g을, 그러니까 이 식물의 몸무게를, 예를 들어서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증산량, 그러니까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이니까 결국 수분을 빨아들여서 증산하기 때문에 요수량하고 증산계수는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수분 소비량 대부분은 수분을 빨아들여서 왜 영양소를 위로 다 전달하고 결국 증산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산계수하고 요수량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수량 관련해서는 정의와 그다음에 작물별 요수량, 그리고 요수량이 많으면 건조한 토양에서 살기가 어렵고, 요수량이 적은 작물은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 수분 상태와 작물 생육. 그 수분이 많고 적고, 또 수분이 많았다 적거나 많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리화학, 그러니까 이것은 작물이 화학적인 변함, 그리고 작물이 생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수량이 확보되는가 적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습한 토양은 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 기상이 다 물로 채워져서 액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하기 어렵죠. 왜?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 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웃자람 현상, 도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활동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죠.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지온이 상승할 수가 없죠. 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작물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고 생리장애가 나타나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수량도 감소하겠죠. 영양 생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식 생장도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건 토양은 건조한 토양이죠. 과하게 건조한 토양. 수분 흡수가 억제되고, 수분을 흡수할 수 없죠. 양분 흡수도 안 되죠. 왜? 우리가 보통 증산 활동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영양소를 같이 하는데 결국 수분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동이 불가능하고 염류 농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비가 내려오기 위해서 염류가 용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염류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분 이동도 억제가, 당연히 양분 흡수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흡수 이동도 불가능하죠.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생육 부진, 생리장애, 품질 저하, 수량 감소,
결국 과습한 토양이나 과건 토양이나 작물이 자라는 데는 다 좋지가 않습니다. 생육 부진하죠, 생리장애하죠, 품질 저하죠, 수량 감소하죠. 자, 건습의 변화라는 것은 토양이 건조한 후에 수분이 많이 공급됐을 때, 그러면 결국 균형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물 생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과는 수분을 많이 흡수했다가 이게 갑자기 열이 데워지면서 세포 표피가 세포벽이 갈라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열과 토마토 같은 게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근은 무나 당근, 직근류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병충해 저항성이 저하되고, 이 부분은 왜 기능 부위별 균형이 파괴됐기 때문에 병충해 저항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2-2 관계입니다. 저희가 보통 관계하고 관수하고 이게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보시면 관계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대규모 농업용 물 공급 관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로를 만들거나 이러한 그 물을 가져올 때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관계고, 그리고 관수는 물을 주는 행위, 개별 식물이나 작물에 물을 주는 행위, 물이 직접적으로 가게 하는 행위고, 관계는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의 효과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에서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온도의 조절 작용, 더울 때는 물을 지온을 낮춰주고, 그리고 지온이 낮을 때는 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늦게 지온이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물의 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료 성분을 공급하고, 그럴 수밖에, 비료 성분, 수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제거, 그리고 잡초 억제, 병충해의 경감, 작업의 능률화, 벼의 생육 조절, 이 관계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에서도 수분이 공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배 기술의 향상, 다비 재배가 가능한 거죠. 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염류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담수를 통해서. 그리고 지온 조절, 더울 때 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지온을 낮춰주고, 그리고 동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동상 예방제를 해서 물을 채워놓는다다. 그래서 지온 조절하는 게 관계가 물을 통해서 그러한 지온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 성분의 보급과 이용의 효율화, 그리고 풍식 방지. 그래서 건조한 경우에 풍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물을 관수를 통해서 물을 촉촉하게, 토양을 촉촉하게 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동상 예방제는 지온의 조절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살수 결핍법 같이 예를 들어서 미리 식물체 내에 살수를 함으로 인해서 동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3. 관계 관수 방법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위치에 따른 구분이 있고, 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또 기타 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간혹 시험에 나오면 주로 점적 관수나 저면 관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을 공급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표에 관계하느냐, 공중에 관계하느냐, 지중에 하느냐, 그래서 지표, 공중, 지하, 이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관계는 포장 표면에 이걸 물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원류 관계, 보도 관계, 수완법이 있는데, 원류는 넘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든 곳을 다 수로를 하고 임의장소부터 원류를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넘쳐서 밑으로 이렇게 가고 밑으로 가고 하는 게 이게 원류 관계고, 보도 관계는 이게 약간 포장이 수로를 전면적으로 물을 흘려서 완만한 경사, 이렇게 약간의 구배를 둬 가지고 그걸 구획해서 물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수반법은 수평으로 물을 채워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고랑 관계는 포장에 이랑을 세우고 고랑에 물을 흘려대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표 관계, 포장 표면에 하는 게 인류, 보도, 수반이 있고, 고랑을 빠서 하는 고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수는 공중에다 물을 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다공간 관계, 스프링클러, 물방울. 그래서 파이프에 구멍을 내서
설수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 놓는 게 바로 다공간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말하는 배추나 엽경치 할 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잔디밭에서도 많이 보는 그러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방울 관계는 점적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 근처에 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려 공급하는 관계, 방법으로 점적 관계, 점적 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지하에 이제 어떤 설치물을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죠. 객거는 열어 놓는 거죠. 열어 놓는 거. 그리고 암거는 닫아 놓는 거. 그래서 객거는 여기서 개방된 토스에 물을 대서 침투시키고 모관상수로 뿌리 방향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 그래서 약간 고랑 파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거법은 지하에다가 배관을 설치해서 그 배관 간격으로 물이 올라오게 해서 물을 주는 관계하는 방법이고, 점적 관계는 그 뿌리 근처, 그러니까 지하에 파이프나 호스를 댔는 게 돼서 방울방울 올라오게 하는 게 점적 관계고, 물방울 관계는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적 관계는 지하에 파이프나 호스를 물을 끌어올리도록 해서 점적기를 이용해서 물과 양분을 근원, 뿌리 근처에서 공급하는 게 점적 관계. 압입법은 압력으로 주변의 첨가에 물을 주입하거나 기계적으로 압입, 작은 구멍에 홈을 내서 밀어 넣어서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물을 공급하는 위치에 따른 구분은 굳이 보자면 인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위치에 따른 구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이 공급하는 방식,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 점적 관수, 방울방울 이렇게 소량씩 하느냐, 아니면 분수, 그러니까 이게 분수를 통해서 파이프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 다공간 관계나 물방울 관계냐, 살수는 공중으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분수처럼 하는 거냐, 이런 건데, 여기서 점적 관수를 보겠습니다. 점적 관수는 플라스틱이나 파이프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공급부터 향해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물방울 관계나 점적 관계, 물을 공급하는 위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 방식에서 권근에 소량씩 흘러나와 권근부터 향해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이 점적 관수이다. 분수는 물을 분출시켜서 일정한 범위의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고, 살수는 송수관에 수압을 가하여 노즐을 통해 물을 넓은 범위는 살수관수, 일정한 부분은 분수관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관수 방법. 여기서는 저면 관수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저면 관수는 미세한 종자를 파종한 파종상이나 화분 후 배수공을 통하여 물이 스며 올라가도록 하는 관수 방법이라 하는데, 이거 같은 뭐냐 그러면 화분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물에다 담그는 거죠. 그러면 여기 통해서 물이 일정 부분 올라오도록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파종상이나 화분의 배수공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그러한 관수 방법이 저면 관수입니다. 물받이 관수는 우리가 보통 그 수목원에 가면 나무를 이식했을 때 주변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테두리 불려서 여기를 좀 높게 하고 여기 주변을 높게 해서 여기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방법이 물받이 관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의 역할 중에서 가장 수분의 기본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의 팽합 형성이란 말이, 이 부분이 다른 쪽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송원의 평가사에서는 수분의 기본 역할에 세포의 평합을 형성한다, 이런 단어가 지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의 기본 역할에는 식물의 항상성 유지,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매개,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증산작용이란 체온 유지, 이게 있지만 세포의 팽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투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 이건 뭐냐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일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높은 곳은 순수한 물이다. 순수한 물이고 낮은 곳은 물이 적다.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 삼투폰이 높은 것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농도가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수량입니다. 요수량은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수분량이다. 그래서 작물이 1g 키우는데 필요한 수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소비량인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명아주 또는 흰명아주. 그래서 명아주가 나올 때 있고 흰명아주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은 옥수수, 수수, 기장 등 사시식물. 이러한 것들은 뭐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다른 말로 내건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과는 과일 터진 현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습후의 급격한 고온으로 인해서 과일이 터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관수에서는 점적 관수와 저면 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적 관수는 플라스틱이나 파이프 튜브 같은 그런 미세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물을 소량씩 흘러나오게 해서 건금부터 향해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게 점적 관수입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점적 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면 관수는 예를 들어서 육묘 상자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동양난 화분, 이러한 것들을 물통에 담갔다가 물이 스며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관수 방법이 저면 관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